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는 뭐 2명 조사를 받았다 뭐 이거지만 네. 실제로는요 감사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저는 수십 명을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론 약간 인권 침해성의 그런 조사까지도 받았던 걸로 알고 실무진들이요?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네.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그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못이죠.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요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거 다 조작입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산 정국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도 넘어섰습니다. 중지안도 여야가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시작은 좀 늦어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어제 표현했습니다. 야당 입장 좀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날씨 너무 춥네요. 아유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 추운 와중에서도 이 성함을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밀투표 원칙 어긋나기 때문에 이땡땡님께서 네. 근데 성함이 되게 유명한 분이라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땡땡님. 안녕하세요. 고민정 의원님. 짱짱 한 표 제가 들었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얼른 야, 고릴라 켜야죠. 박수, 박수. 예, 박수.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훈훈한 훈훈해 분위기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성함을 안 읽은 거예요. 본인의 투표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땡땡님. 자 지금 분위기는 이 스튜디오는 좋은데 여의도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 보니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불러다 놓고 막 당신들 말이야 양심 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호통까지 치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 이거 도저히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네. 이게 벌써 3번이나 미뤄진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그래요? 늘 이 정부는 늘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신선하긴 한데 예산은요 원래 정부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야당을 협상의 이 전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빨리 이걸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덕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장 그 중재안은 민주당으로서는 받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법인세 내리는 것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저희 당의 어떤 그 하나의 큰 기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기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도 여당하고 좀 합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당대표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뻥 하고 걷어차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막 국민의힘 의원분들 인터뷰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데 그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 네. 국민의 의원분들 나오시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셨을 때 생각을 하셨어야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은 그 얘기하대요. 노무현, 김대중 요때에도 법인세 깎기도 했지 않았냐. 그게 저도 이제 찾아봤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여소야대의 전국이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대 안 깎겠다는 기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그 고육지책으로 1, 2%를 깎는 것까지도 합의를 받아줬더라고요. 그게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합의 볼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국회의장 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보류 일단. 그렇죠. 안 하겠다도 아니고 보류였는데 대통령 일정 끝나고 나서 돌아오더니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됩니다. 용산의 어떤 의중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간이 그렇죠. 적어졌다 이런 입장이시죠. 사실 국민의힘은 거의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민주당이 혹시 조금 더 양보할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거죠? 일단은 저희는 양보안으로 국회의장안을 우리는 양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은
우리를 이제 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오겠죠. 저희는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항상 일단 야당의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야 국회에서 교착 상태가 되면 국민의힘이나 해서 쓰는 이제 항상 쓰는 저 레토릭이 네. 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아니야. 정부 1년 차인데 해보고 싶다는데 일 좀 하게 도와줘. 국민 여러분 거대 네. 야당이 발목 잡으면 이거거든요. 일 좀 그럼 제대로 하시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깎겠다는 예산이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 이전에 대한 예산 이런 겁니다. 왜 굳이 청와대 이전합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영빈관이나 상춘제 다 쓰시잖아요. 본인 집만 잠자리만 그쪽으로 옮기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 다 깎아도 되죠.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로 인해서 굳이 필요 없는 조직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저희 깎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까? 준예산 상태로 넘어갈 거로 예상하세요? 지금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준예산도 하겠다 뭐 이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국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니까 네. 본인들도 이제 계산기 두드리고 있겠죠. 어떤 게 더 나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이태원 참사 국조랑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국조가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고 예산안 처리 끝난 다음에 국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는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그 정해진 시기 안에는 그래도 통과시키자라는 이 합의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여야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그렇죠. 그건. 근데 그거를 계속 어기고 계시잖아요. 여당에서. 네. 근데 왜 국정조사까지도 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상호 우상호. 위원장께서도 개문 발차해야 되겠다고 네. 입장을 밝히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생존자께서 지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슬픈 네. 소식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고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국회가 답을 반드시 해야 될 시기여서 국조는 이제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에서 야 이거 합의 파기야 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면 또 반쪽 국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국조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물론 세긴 하겠지만 국정조사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요? 네. 그리고 그 국조위원들도 완전히 사퇴한 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사퇴 의향을 밝힌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희생자 추모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꼭 갔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도?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가시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했을 겁니다. 아, 물론 가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뭐 화풀이할 수도 있겠죠. 예. 뭐 혹은 계란을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부에게 실이 됐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이 어려운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치인다운 기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를 아직도 그냥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잘못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슬프지만 지금 정치인다운 기계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어서 계속 안타깝기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태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주말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또 새롭게 등장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 당시에 전 통계총장, 당시 통계청장 2명 조사하고 뭐 홍장표 경제수석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희룡 장관 표현 빌리면 통계를 조작했다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는데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던 고민정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일단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쓰셨던데 네. 이제 요새 장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하면 한동훈 장관만 떠오르잖아요.
뭐 저 대중적으로 저 인지도가 높긴 하죠.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신경이 좀 쓰이셨나, 그게 애쓰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는 뭐 2명 조사를 받았다, 뭐 이거지만, 네. 실제로는요, 감사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저는 수십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론 약간 인권 침해성의 그런 조사까지도 받았던 걸로 알고 실무진들이요?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네.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그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못이죠.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요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거 다 조작입니까? 여기 사장님이 조작하려고 MC 교체하고 작가 교체하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시청자들이 그리고 네. 국민들이 더 나은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개편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하시니 지금 모든 통치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달라진 세상은 뭐냐면 수많은 공무원들 비롯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뭘 잘못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제 기억에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 훼손되는 것들도 있고 혹시 내가 발언하는 것이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행위가 그때 내가 MC 교체했던 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나?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폐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세청을 동원하고 감사원 또 검찰까지 동원해서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모욕 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봅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게 뭐 어떤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 아니라 통계 이제 체계를 좀 바꾼 거라는 그렇죠.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게 역시 현 윤석열 정부의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망신 주기, 네. 정치 보복, 표적 감사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왜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감사원의 감사 내용들은요 바깥으로 이렇게 발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에 감사원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 뉴스들을 통해서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범법 행위를 감사원의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고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보복성 성격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문재인 케어 폐기하는 거 요것도 전 정부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문케어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정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게 다 처음인데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런 것들은 다 강화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재정이 파탄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지난 3년 동안은요 코로나라는 역병을 맞이했던 3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 또 백신, 또 혹은 병실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재정을 잘 유지해 가면서 보장성도 심지어 강화시켜 가면서 역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거죠. 그게 바로 정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도 능력을 보여주려면 보장성은 강화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정을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민들한테 주려고 했던 보장성 부분 다시 뺏어와. 그래서 이거를 늘려. 그래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능력 없음을 스스로가 자꾸 입증하고 있는 모양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좀 여쭤보죠. 네. 오늘 뭐 이슈가 많으니까 그냥 막 많죠? 훅훅 지나가네요. 네. 이거 뭘 물어보실지 아마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뭐지? 이재명 대표요.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대안론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서른 의원 저희가 금요일 날 인터뷰했는데 서른 의원의 말씀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대표가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168명 중에서 누가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훌륭히 끌고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일부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대안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바겠죠. 이재명 대표를 뭐가 있든 없든 계속 흔들어댈수록 민주당은 분열의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발언하거나 혹은 뭔가 의도가 비춰지는 태도들은 저는 하나도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의원직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의원직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당 의원이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후보를 못 냅니다. 우리로 인해서 보궐이 생겼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대표에게 아쉬운 거는요.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실사구시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힘으로 지난 대선을 이제 이겨내온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내부에서도 자꾸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수사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로 좀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위축이요? 네. 오히려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재명 다음을 오히려 더 보여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네. 하이닉스 공장 찾아갔어.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실사구시적인 그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 요거 태도로 하든 실사구시 네. 측면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누구보다 경제에 강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를 살리려면 이쪽에 사람들의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뉴스는 계속 검찰발 뉴스만 나오는 게 답답한 거죠. 이게 일종의 여당 내에서 나오는 갈라치기 전법 하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라는 거에 대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약에 이제 어쨌든 사면이 되든 복권이 되든 5월에는 출소를 하시는 거고 뭐 복권이 안 돼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문의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글쎄요. 저는 바로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내 그런 이 분열 혹은 자칫 현재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꼴이 될 수 있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 김경수 전 지사의 캐릭터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바로 정치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오히려 그러한 진정성들을 우리 내부에서 믿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그 뒷받침하고 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동지가 더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경쟁 상대가 한 명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김경수라는 사람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앞서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다고 의원님께서 김경수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가능성이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몇 개월 후 상황까지 다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정치의 일선에 나설 것이 같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상대당 얘기도 좀 해보죠. 네.
항상 뭐 전당대회가 시끌시끌하지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룰 개정 가지고 또 시끌시끌하거든요. 아마도 저 이번 주에 저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이 변경되는 게 거의 뭐 좀 기사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조선일보일 텐데 조선일보 사설에 누가요? 국민의힘 꼴대 에서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꼴대 옮겨서 골 넣으면 정당하냐. 네. 진짜 잘 뽑은 제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설 제목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를 우리 민주당도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저희 전당대회 할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거 고치지 않고 지켜냈거든요. 과연 국민의힘이 저희한테 그때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을 쏟아부었었습니다. 내로남불이다부터 시작해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만큼 그 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까 뭐 저 지도부 얘기는 아니 당원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고도 민심에서 저 멀어지는 거 아니야. 당대표는 당원을 손으로 뽑는 게 맞지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당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전 정확히 뭐 한 2천만쯤 됩니까? 뭐 그건 아니죠. 네. 한 80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네. 뭐 그 정도 당원 숫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인데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당원 100%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예요. 당의 문제에 대통령이 개입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끝나요? 더 할까요? 네. 저도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고민정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전국 이슈들 짚어봤고요. 의원님 다음에 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